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수로그 함수하고 방부등식.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여기 전부가 다 끝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상위권 애들로 가면 그 격자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어려운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좀 다행이거든요. 격자점은 답이 없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캐리면 되는 게 격자점 문제인데 사실 뭐 격자점 문제는 누가 잘 안 빼먹고 잘 실수 없이 잘 하느냐의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쉬운 단원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기하적인 해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우선 뭐 수업 구성이니까 간단한 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수로그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죠.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보면은 요게 어쨌든 애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고1에서 고2 막 올라왔을 때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건데 지수로그를 갖다가 바로 배우고 지수로그 함수를 들어간 게 오히려 조금은 더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서요. 옛날에는 지수로그 1학년 때 배우고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배웠었는데 약간 이게 모아둔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우선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꼴. y는 ax. 네. 물론 이제 밑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가 이제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는 밑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얘 그림을 갖다가 그려보는 방법. 사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크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그림이 뭐가 있냐면 점을 갖다가 좀 찍어보는 거죠. 네. 잠깐만요. 지우개가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y = 2x, ax 등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a가 지금 1이 아니고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구간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간이 두 개가 생기니까 그 구간 두 개 중에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대표가 되는 걸 갖다가 좀 찾아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y = 2x승 같은 거하고 2분의 1 x승 두 개의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y = 2x승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0을 집어넣게 되면 항상 1이고 1 집어넣게 되면 2고 2 집어넣게 되면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들을 갖다가 쭉 찍어 나가시면 이제 그림이 요렇게 생겨버리죠. 그죠? 네. 중요한 게 이게 점근선이라는 게 또 나오고요. 삼각함수도 나오겠지만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요. 얘가 이제 계속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음의 무한대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제 0으로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만나진 않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전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0,1을 지나간다는 이 정점이라는 거고 이 a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밑이 1보다 큰 새끼를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 2x등의 그래프의 대표적인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1보다 크면은 이제 증가함수라고 그러고요. 정점을 지나고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다. 요거 1대1 대응 맞나요? 아닌가요?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죠? 네. 1대1 대응의 정의는 이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1대1 대응이라 그러잖아요. 자, 1대1 대응이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써먹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이 맞거든요. 어떻게 1대1 대응이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공역을 0보다 크다라고 잡아버리면 치역과 공역이 같고 이미 정역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가 만족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범위가 이렇게 있어야지 1대1 대응이 되겠죠. 고1 문제 중에서는 그냥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게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범위를 갖다가 잡아버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그렸으니까 얘랑 이제 누구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거냐면 아까 제가 구간이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걸 갖다가 하나 예를 들었고 밑이 0에서 1 사이 되는 걸 하나 예를 들 건데 y 이퀄 2분의 1의 x승. 근데 2분의 1의 x승을 우리가 이제 지수를 이제 배우고 왔을 테니까 예,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예, 그냥 가겠습니다. 뭐 실제로 점을 찍어보게 되면 대충 요거에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2분의 1의 x승이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걸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랑 얘랑은 y축 대칭에 대한 모양이 되겠다. 아이고 그림이 참 너무 애라네요. 네. 네. 역시 똑같이 정점을 지나고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거 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이 0에다 1이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1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리함수 쪽에서 나오네요. 네. 4 빼기 루트 4 빼기 x하고 그다음에 4 플러스 x 요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 최대 제곱값 구하는 문제 가끔 있죠. 그렇죠? 무리함수 단원에서 고1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 보통 책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면 이제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야를 갖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래요. 그죠? 네. 야를 정리를 하래요. 네. 그 방법 제외하고 이런 방법도 있죠. 그냥 가장 깔끔하게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A라고 치환하고 이걸 B라고 치환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A라고 치환하고 이걸 B라고 치환하게 되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인데 A가 B가 모두 0 이상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랑 같죠? 네,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원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요것만 그려지잖아요. 그럼 여기 접할 때 하고 여기 통과할 때 최대 최소 범위가 한 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값만 구하라고 하면은 코시도 가능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이걸 말고 제가 자주 쓰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얘가 지금 이제 이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무리함수니까 꼭지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뭐 없으니까. 네. 요거 무리함수 그림이 그렇게 되고 요거 무리함수가 요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이게 무리함수가 두 개가 이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에 더한 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개수 b가 절대값의 b가 1대1이니까 공률이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공률이 같기 때문에 얘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얘를 갖다가 나누기 2분의 1배 하고 곱하기 2배를 갖다가 하면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나누기 2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그죠. 가운데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게 공률이 같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교점에서 최대값이 되고 또한 이제 이 함수가 같이 정의가 되려면 정의역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이상이고 4보다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잖아요. 양끝점 포함이죠. 그러니까 양끝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새끼를 갖다가 곱하기 2배 하게 되면 어쨌든 최대 최소값은 그래프야 올라가겠지만 최대 최소값은 그 지점에서는 똑같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뒤에서도 산들기 하나 등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2분의 1의 x승하고 2의 x승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의 공률이라고 표현할까요? 공률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2의 x승 y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뭐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고 싶다. 혹은 이제 최대 최소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역시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대충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게 접시 모양이 그려지겠죠? 맞죠? 접시 모양.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2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물론 산술기압 평균에서 확인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값은 x가 0일 때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요런 식의 테크닉들은 또 뒤에 나오는 상하감수에서도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미적에서 배우겠지만
sin x 더하기 코사인 x 같은 거 있죠? 네.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디에서 대칭이냐면 두 함수가 x는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뭐 삼각함수 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나누기 2 곱하기 2에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건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삼각함수 내용이라서. 자, 어쨌든 요런 계열들이라는 거고요. 지수함수에 이제 해봤으니까 로그함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y는 ax 등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흔히 쓰는 대로 xy를 바꾼 다음에 양변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밑이 a인 로그를 걸면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 그러면 이제 방금 저거에 대해서 예를 갖다가 다시 그림을 갖다가 한 번에 좀 그려보면 지수함수 y는 2x 등의 역함수는 y 꼴 x에 대한 대칭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는 로그 2x 등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2분의 1의 x승이죠? 네, y 꼴 x를 싹 그었다고 치고 요렇게 네, 요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요 놈이 이제 뭐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해도 되고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해도 되고 요 놈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 x. 자,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그림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참 재밌는 게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죠. 요 점하고요, 요 점 있죠. 이거랑 이거랑 하고 이거랑 이거랑의 교점이 똑같이 역시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죠. 맞죠? 왜냐면은 요 함수랑 요 함수는 y 꼴 x 대칭, 요 함수랑 요 함수랑 y 꼴 x 대칭, 교점도 y 꼴 x에 대한 대칭. 요런 것들 성질 쓰는 것들도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림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밑이 2계열인 걸로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좀 확인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뭘 보여주셔야 되냐면 요게 2를 갖다가 조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요렇게 된다는 거. 요쪽은 더 크고 요쪽은 더 빡세고 요쪽은 더 아래로 깔려지는 거. 요거 이제 3계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의 계열의 짝지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애들이 이제 요런 문제들 있잖아요. 로그 같은 경우에 똑같이 증가함수인데 하나는 y는 로그 2의 x고 다른 하나는 y는 로그 3의 x거든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한 번에 비교를 좀 해달래요. 1번 기역 그래프하고 니은 그래프 중에서 어느 게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버벅대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주는 게 되게 쉬운 게 똑같이 1을 찍어요. 이렇게. 예. 그럼 1을 찍었을 때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2인 경우는 2가 나오겠고 3인 경우에는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요거고 요 놈이 이제 요 놈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점을 갖다가 찍어보게 되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아무래도 섞여 나와 있으면 저희들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림 문제를 풀 때요. 네. 점을 갖다가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 로그함수의 성질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밑이 0에서 1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거는 이제 지수함수 쪽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면 그놈의 역함수, 로그함수도 증가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면 감소함수가 되겠고요. 로그함수는 정역이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실수 전체로 바뀌어버리고 정점은 아까 지수함수가 0,1이었는데 로그함수는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는 평행이동을 해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정점이 그대로 이제 평행이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 이제 좀 더 팔을 붙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라고 하면은요, 같은 함수인 거. 우리가 고1 때 이제 애들한테 함수 처음 배우면서 되게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vs. 네, 그리고 y는 x.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죠? 그죠? 애들 많이 물어보죠? 저게 왜 다른 함수니? 라고 물어봐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물론 이제 저거 같아요. 라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이제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다르니? 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다른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는 0을 넣을 수 있고 여기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정의역 부분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예요. 자, 이건 잘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갖다가 들어볼게요. 다음 중 같은 함수로 짝지어져 있는 게 몇 번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y는 1번 로그 2의 x 밑이 12로그로 다 갈게요. 예. 로그 x 더하기 로그 x 빼기 2 다음에 vs y는 로그 x의 x 빼기 2 두 번째 y는 로그 x의 제곱 vs y는 2 로그 x 자, 세 번째 y는 로그 8의 x 3등 vs y는 로그 2의 x 네 번째 y는 로그 4의 x제곱 vs y는 로그 2의 x 네.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갖다가 예를 들어놓고 야, 이게 두 개 함수가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물어볼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같은 함수인 게 있나요? 자, 같은 함수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개? 네, 한 개요? 네. 네 개 없으신가요? 네 개? 네 개 없으신가요? 네 개? 네. 한 개? 네. 자, 어떤 게 같은 함수죠? 네, 디귿만 같은 함수죠.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왜 디귿만 같은 함수냐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서 얘는 0보다 큰 부분과 2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2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뜻이겠고요. 얘는요. 요 놈만 0보다 크면 되는 거라서 정의역 부분이 아예 다르죠. 당연히 그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매품 니은도 같은 이유로 얘는 x가 0만 아니면 정의가 되는데 얘는 0보다 커야지 정의가 돼요. 그러면 얘랑 만약 같은 함수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수에서는요. 네, 이렇게 절대값을 보여주시면 니은도 같은 함수가 돼버린다라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x세제곱이 0보다 크다는 x가 0보다 크다 조건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되니까 디귿이 같은 함수가 맞았고요. 리을은요. 같은 이유로 밑변환 공식에서 2의 2승이고 2의 2승이라서 2를 갖다가 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여기는 음이 들어가고요. 얘는 양수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는 같은 함수가 이렇게 두 개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네. 자, 그래도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를 마치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될까요? 똑같죠, 이것도. 참고로 요거 치환하게 되면 어떤 범위가 생기죠? 네, 치환하게 되면 네, 실수 전체라는 범위가 생겨버리죠. 네, 아까는 더하기인 경우에는 2 이상이라는 조건이 생겨버리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냐면 대략적으로 또 보면 이해계통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요거의 그래프는 요건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게 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이 나누기 2에 미약을 해주시면 또 공률이 같으니까 대충 요렇게 요 놈을 2배만큼 키워버리게 되면 되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도 전체가 되는 거 맞죠? 네. 자, 요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접시 모양도 있고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반드시 한 번은 시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간단한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는 알아서 시켜주시고요. 애들이 잘 못하는 역함수 구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그거 있어요. 책에 지금 제가 15페이지 쪽에 적어놨거든요. 예, 역함수 구하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정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직접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유형 중에서 처음 보면은 애들이 어버버버 하는 형태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했네요. 네. 미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1대1 대응 맞죠?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요.
그럼 얘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생각보다 애들 이거 역함수 구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 구해요. 네. 됐어요? 자, 어떤 거부터 해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XY 먼저 바꿔서 Y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이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요거겠죠?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게요. 네. 요렇게 만들어 놓고, Y에 관해서 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갖다가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Y는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네, Y는 관련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보면 얘가 T고요. 얘가 T분의 1 구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 때 보면은 T 더하기 T분의 1이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T를 곱해서 2차식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A의 Y승이 T라고 했을 때 A의 Y승을 구하면 Y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A의 Y승을 갖다가 곱해 주시고 넘기면 2x의 A의 Y승 빼기 1 이꼴 0. A의 Y승에 관한 내리차함수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A의 2y를 갖다가 T라고 보시면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A의 2y는 자, 근의 공식이니까 x 뿔마 루트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0보다 커야 되니까 빼기는 안 되겠죠. 네. 따라서 죄송합니다. 2의 y승이죠. 네.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다. 자, 뭐 딱히 범위가 없으니까 얘도 밑조건을 만족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 역함수 구하는 거고요. 자, 거꾸로 또 뭐 더 있나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4 야의 역함수를 구해보여라. 자, 물론 이제 똑같죠. 애들 하는 대로 xy를 먼저 바꾸고요. 2의 x승으로 바로 갈게요. y 더하기 루트 y제곱 빼기 4. 첫 번째 유형을 좀 더 어려워하고요. 자, 두 번째 유형도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또 그냥 여기도 막 제곱을 하려고 그래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뭔데? 무리수를 갖다가 벗기기 위함인데 그냥 제곱을 하면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만 남겨놓고 제곱을 갖다가 하는 거죠. 요거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2x승 빼기 y의 전체 제곱이 y제곱. 네. 빼기 4니까 여기 y제곱 날아가죠. 네. 그래서 남게 되는 놈이 뭐가 남죠? 마이너스 2배의 y의 2x승. 네. 그 다음에 2의 2x승은 빼기 4. 이게 쓱쓱 넘긴 다음에 요거로 나눠버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y는 2분의 1 갈로 묶고 얼마가 되죠? 2의 x승은 나눴고 더하기였으니까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여기 정리가 되나요? 네. 뭐가 좀 이상한가요? 자, 뭐가 틀렸죠? 네. 책에는 마이너스 1이 붙었습니다. 네? 컴퓨터에는 아, 책이 틀렸나요? 첫 시계 네. 로그 위에 가로 마지막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큰 중요는 아니고, 요건 이렇게 하면 요거 맞나요? 네, 맞죠?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계산만 틀리지 않았으면 맞았을 거고. 뭐 책엔 여기 빼기 1이 돼 있어요? 네, 똑같아요. 넘겨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요런 계열들이라는 거죠. 요 문제가 그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참고로 얘는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얘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보실 생각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미적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림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거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죠? 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얘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게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지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우선 정의역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이제 정의역이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무리함수 때문에 얘가 x가 결국은 2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맞죠? 2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죠?
맞죠? 우선 얘가 먼저니까. 예, 2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2보다 큰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 증가함수고요. 얘 증가함수니까 그냥 이 값은 그냥 증가하는 형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증가한 x값이 커지면 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로그 2x인 그래프랑 비슷해요.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실제로 이제 2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지금 정의역이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잠깐만. 맞나? 자, 2를 집어넣게 돼버리면은 이게 정의역이 2보다 이상이 되는 부분 맞죠? 아, 2보다 큰 부분이 맞죠? 네.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1 나오나요? 그러면 1에서 여기 뻥 뚫려서 이렇게 지금 대충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죠? 얘가 지금 정의역이 2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정의역이 1보다 잠깐만 2보다 크다니까 1보다 자 지금 범위가 2가 는이 들어가구나. 네, 들어가죠. 네. 2보다 이상인 거니까 이건 1보다 이상이 되겠죠. 요 1인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2를 집어넣은 값이 지금 최소값이니까 얘 치역이 여기 정의역으로 간다.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산술기압 평균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잡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잠깐만. 아니구나. 그 얘기 아니구나. 네. 여기에서 이제 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요거의 치역으로 따라가셔야겠네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같이 이제 쓰라고 하면 0 이상인가? 1 이상이 맞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역함수를 구하는 것 중에서 그냥 간단한 함수가 아닌 거 정도는 요 정도 같은 거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음 배운 애들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절대값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넘어가고 그거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역함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뭐 대칭성이라든가 뭐 등등 성질들을 갖다가 써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지수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yx랑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지수함수하고 다항식의 해를 갖다가 저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변의 값에서 집어넣어서 뿔마가 바뀌는 값을 갖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해서 그거를 찾아주시면 다 찾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x승하고 x 플러스 1하고의 해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이거 만족해주는 x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0하고 1하고 두 개 나왔죠? 끝이죠. 네. 왜냐면 그림 그려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다 찾았잖아요. 끝이죠. 이거를 저희가 뭐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풀 수가 있나요? 못 풀어요, 얘는요. 네. 이렇게 푸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문제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만족해주는 알파의 범위가 1에서 2냐, 2분의 1에서 1이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해석을 통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어차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 꼴 ax승과 vs, y는 로그 ax, 요 녀석의 교점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교점요? 네. 교점이 몇 개가 나올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림을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그렸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y는 2x승, y는 로그 2x승 이런 거죠. 자, 요 그림으로만 보면은 교점이 몇 개인 것처럼 보이냐? 0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이 0에서 1인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y는 대표적으로 2분의 1의 x승, y는 로그 2분의 1의 x. 자, 요 예만 들어보면 역시 교점이 한 개인 것처럼 보여요. 맞죠? 자, 이제 밑을 갖다가 요 2가 아니라 밑이 1보다 크고 0에서 1인 경우에 교점이 대략적으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교점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영 개 나오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또요. 네, 한 개 나오죠. 또요. 네, 2개 나옵니다. 맞죠? 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2개의 예. 선생님들은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2개 나오는 거 예 하나 들어주세요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걸 좀 찾아주시면 좋은데 y는 루트 2의 x승. 그럼 2,2에서 만나고 4,4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제는 하나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에서도 계속 배웠는데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 꼴 x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꼴 x랑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거든요. 방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대표적인 예가 y는 루트 2의 x승 혹은 y는 로그 루트 2의 x인데 2,2를 통과하고 또 4,4를 통과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0개인 예는 대략적으로 이런 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0개냐 2개냐의 기준이 되는 거는 1개죠. 1개일 때 그때 밑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딱 하나의 교점을 가지기 위한 조건. 대부분은 이 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종현쌤 어떨 때죠? 밑이? 네네네. 혹시 밑이 한 개인 거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밑이 한 개일 때 A값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오래 있는데. 네. 이거 어디 가면 나와 있나요? 네, 미적분이죠, 미적분. 그리고 어디 실력정석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잠깐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혹시 처음 보시면은 그냥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함수잖아요. 네. 이게 접해야 되는 요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지수함수로 가셔도 되고 로그함수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접점의 좌표가 t, t라는 걸 이용을 해요.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t승이 t이고 그 다음에 요거 도함수가 얼마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아직 그 공부 전이신 분들은 그냥 요거 미분한 게 ax승 곱하기 ln a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 지금 값이 미분 계수가 기울기가 1이다. 요 뜻인 거죠. 그러면 요 놈이 뭐로 바뀌는 거죠? 네, t로 바뀌니까 다시 쑥 올라가면 ln a의 t승인데 다시 t로 바뀌어요. 네, t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러면 이 t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a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a의 2의 2승. 그래서 만족해주는 a는요, 2의 2분의 1승일 때 된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수원 내용은 아니에요. 네, 혹시 이제 미적까지 배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한 개가 요걸 기준으로 얘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대략적으로 2라고 하는 값은 그래도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과시일 테니까 2라고 하는 건 대충 2.7 얼마.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2분의 1등을 걸다 하더라도 1보다는 큰 값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접하는 걸 y 꼴 x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리를 하면 얘는 이번에는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때 그 교점이 몇 개가 나올까요? 라는 거죠. 자, 몇 개 나올까요? 감소함수인 경우는? 네?
제가 수업하면 선생님도 얼굴 보는데 되게 피곤해들 하대요. 네. 네. 몇 개죠? 네. 한 개? 네, 또. 세 개도 나옵니다. 그죠? 두 개 나오나요? 네, 두 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고1 과정에서 함수를 수업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요. 교점이 반드시 역함수의 교점이 y = x 위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y = x 위에 없으면 이 두 점은 반드시 y =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얘 지수함수하고 y = x의 교점은 반드시 역함수의 교점인 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이거든 y = x를 기준으로 들어가서 푸는 거예요. 문제가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세 개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세 개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조금 의문사항 가지실 건데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세 개를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그리시면 되죠? 나 이게 또 헷갈린다, 이게. 저번에, 예. 아이씨. 이게 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지수함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린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실패했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뒤집은 놈의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아이씨.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 진짜 안 그려지네요. 네. 요거를 조금만 더 hin트를 주시면 돼요. 네. 자, 안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네. NG. 그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림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미분을 갖다가 배운 애들은 이제 미분을 통해가지고 그때 세 개가 나오게끔 하는, 그때 그 A 값을 구해줘 버려요. 그냥 식으로요. 네. 구해볼까 하면서 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구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미적분 내용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렇게 나와서 이 공통 접선이 기울기가 -1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건 미적분 가서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은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밑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AX승하고 Y는 로그 AX의 교점이 두 개래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야 되고 또한 y = x랑 연립을 해서 푸시면 된다 이 뜻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니 해도 이게 아니라 어떤 지수로그 함수를 평행이동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메인이잖아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하실 테니까, 지수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페이지 기함수, 우함수 식상합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고, 뭐죠? 그 16페이지에 보면 그 예제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요. 네. 자, fx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gx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죠? 이불 밖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고요. 그쵸? 네. 자,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PQ인데, PQ의 길이가 2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기함수, 우함수 대표적인 예여서, 얘가 지금 우함수이고, 얘가 우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그럼 이 우함수이니까 교점도 반드시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교점 존재하면.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 개형은 제가 아까 그렸죠.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모양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요. 요것분의 1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a는 우선 곱하지 말고 요것분의 1의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여기였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약간 정규분포 곡선처럼 막. 그죠? 네. 왜냐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다가 a 배를 곱했으니까 이 a가 음이 되면은 어차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양일 건데 교점이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a가 양수라는 건데 1보다 큰 양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a배를 곱해준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두 개의 교점이 역시 y축에 대한 대칭이라서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같다 해서 a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되셨죠? 네. 자, 이런 식의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많이는 못하지만 17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떤 이제 fx의 그래프하고 거기에다가 로그를 합성을 시켜놔요. 가형 같은 데 보면 모의고사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게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서 뭐 미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을 갖다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집어넣고 구할 수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식이 안 나와 있고 그래프 개형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 fx하고 로그 2분의 1의 fx를 합성시킨 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에 대한 고찰입니다. 17페이지는요. 자,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냐면 식을 때려 집어넣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fx가 쭉 증가하면은 로그를 집어넣으면 로그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띄고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양 끝점만 찍은 다음에 대충 로그 함수의 그래프처럼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합성 함수의 그림 그리는 것까지 설명이 되면 요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수화 내용이니까 좀 뺄게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2018년 수능 문제,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 맨날 식상할 정도로 등장하는 문제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1년 수능에서 또 나왔어요. 예, 비슷한 문제가. 네. 그리고 그 격자점이 얼마나 더럽냐에 대한 시리즈가 이제 21페이지부터 조금 나옵니다. 한번 요거는 애들이 그냥 거의 고3 올라가는 애들이나 엔간한 고2 상위권 애들은 다 내신 기간에 한두 번씩 무조건 접하는 문제니까 반드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문제를 조금 넣어놨죠. 네. 특히 뭐 이게 세리는 거의 문제라서 하여튼 요거는 뭐 질문방에서도 심심찮게 계속 올라오는 문제들이에요.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뭐 등등등등등.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내용 1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지드로그 함수 방부등식을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10분 정도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자,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물론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하나도 문제 못 풀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만 딱 그냥 잡아서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혹시 더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를 할게요.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부등식으로 테크트리를 탑니다. 정석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단원인지 아세요? 정석 기준으로? 단원이 3개예요, 3개. 참고로 방금 했던 제가 50분 떠들었던 그 내용이 한 단원이에요. 네. 참고로 이건 3단원입니다. 네. 그죠? 네. 나이롱으로 나가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새롭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뭐의 최대 최소, 뭐의 최대 최소 계속 나오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선 지드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 네, 그래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갖다가 보라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2의 1 빼기 x승. 그럼 요게 이제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 집어넣은 거가 최소가 되고 3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는 이유는 양끝점이라서가 아니라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가 붙었고 그다음에 밑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증가함수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토토에서 배우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소함수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그래프를 갖다가 그렸을 때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읽는 건 어렵지 않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 똑같죠. 고1 문제에서도. 유리함수가 정근선 부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골치 아프지만 정근선의 범위를 넘어가거나 그 전에 있는 거는 잘라서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어쨌든 그림을 그려줘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증감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치환이죠.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치환을 하게 되면 제한 범위 조건을 남긴다라고 홍성대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정석에 보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x승을 t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남기는 거고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한다. 뒤에 산술기하랑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2 이상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중에 방부등식에서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1대1의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치환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혹은 소투까지 배운 애들이라면 치환을 했는데 3차식이 나오는데 3차 함수 혹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개정소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기가 힘듭니다. 당장은요. 고3 문제가 아닌 이상.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뭐니 해도 네. 산술기하 평균 요거 빼먹을 수가 없죠. 네. 산술기하 평균의 유형을 설명을 많이 하실 텐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산술기하 평균의 유형은 한 개를 꽂으라 그러면은 곱이 일정한 형태예요. 그렇죠? 네, 곱이 일정한 형태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 단순히 그냥 산술기하 문제예요. 네.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산술기하 그냥 바로 쓰면 안 되죠. 곱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뜯죠. 근데 왜 이게 같은 값으로 떴냐면 곱이 일정해서가 아니라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얘랑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뜯고 싶으면 같은 값으로 뜯어야 돼요. 곱이 일정하게 만들려면은 뭐 2분의 1이고 2분의 3 이렇게 해도 이거의 합이 2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같은 값도 뜯냐면 등호 성립 조건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x승 제곱 더하기 2의 x분의 2의 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봐봐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쓰죠. 2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또 3이니까 이렇게 답을 갖다가 학교에서 냈고요. 이건 오답이죠. 네. 자, 이거 뭐가 틀렸죠? 네. 여기서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1일 때고요.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같을 때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지금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x분의 1 정도까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2의 x분의 1승 산술기하 평균 쓰면 2배의 루트 2의 x 더하기 x분의 1승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다시 산술기하 평균 또 쓰면 2의 2승 요거는 가능하죠. 맞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디 가냐 응용 정도 되는 문제이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걸로 끝입니다. 뭐 2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냥 로그 함수에서도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로그 함수에서도 어떤 게 나오죠? y는 로그 4의 x승 더하기 로그 뭐 x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 그냥 ab라고 할게요. ab 계열. 네.
BA 계열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여기 붙어 있는 건 숫자로 갈 테니까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역수 관계가 있으니까. 맞죠? 예, 곱이 일정하게 되죠. 곱이 1이 되는 관계죠. 요런 계열들이 나오는데, 여기 가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산술기하 써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로그 AB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것도 지드로그 함수에서 많이 그래프상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죠. 로그 AB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양수여야지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 아니에요. 자, A가 0에서 1일 때는 B는 0에서 1이다. 맞죠? 또 A가 1보다 클 때는 B도 1보다 크다. 요 조건이면 되죠. 보통 이제 산술기하 최대체소에서 산술기하를 갖다가 쓰라는 그 문제는 대부분이 얘들이 양수라는 조건이 뭔가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때 우리가 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최대체소가 이렇게 세 가지고요. 방부등식도 같은 라인업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방부등식은 또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얘는 세 가지에 뭔가 알파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지드로그 방부등식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방정식 부등식 형태는 아니거든요. 다항식의 방정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항식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서 풀어요. 옛날에 교육과정이 그 분수방정식, 무리방정식이 들어가 있던 적이 있어요. 수투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배우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방정식 부등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갖다가 풀거든요. 네. 정방정식 부등식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건데, 지드로그 함수의 최대체소를 갖다가 이제 지드로그 함수의 방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밑을 갖게 한 다음에 밑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로그 2에 로그 3에 로그 4의 x가 1이다. 간단한 거죠. 네, 되게 간단한 거죠. 네. 그냥 이게 2고 결국은 이게 또 3이고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을 로그 2에 1을 한 다음에 툭툭 떼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떼버려요. 밑이 갖게 한 다음에 갖게 해버린 다음에 떼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오죠? 3으로 만들어야 돼요. 로그 3의 9. 이게 또 툭툭 떼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떼면 되겠죠? 네.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밑을 갖게 해서 푸시면 되겠고,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죠? 네,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데 주로 변수의 변수성이나 밑부분에 어떤 로그가 들어가 있거나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에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요 2번에서 했던 치환해서 2차, 3차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푸는 형태들이 있죠. 각각의 이제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는 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밑을 갖다가 어쨌든 걸거나 뗄거나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밑을 떼는 거고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밑을 거는 건데 이 두 가지에 같이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밑을 갖다가 떼거나 걸 때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맞죠? 네, 밑이 0에서 1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 혹은 붙일 때는 반드시 부등호 방향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부등식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두 가지 알파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알파는 뭐가 있냐면 로그는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지수는 치환을 했을 때 범위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2x승을 t로 치환했는데 2x승이 신나게 t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만족해주는 해가 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치환하게 되면 제한 범위 조건을 남긴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 부등식은 이제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치환을 해서 풀 때 다시 그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범위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실 것.
되셨나요? 네. 자, 요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a의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b 이꼴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b의 범위 조건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b의 범위 조건을 한번 물어볼게요. 조건이라든가 범위 조건이라든가. 문제는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네.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뭐 실근의 개수가 4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고요. 문제 바꿔도 나올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은 게 얘를 t로 치환을 하고, 그럼 얘는 지금 형태가 뭐가 되냐면 t제곱 빼기 2 형태가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ta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니까 t의 범위는 얘가 지금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2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됐죠? 네, 2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 2보다 큰 이상인 되는 근만 가지기만 하면은 실근은 존재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문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실근을 3개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 이게 치환 대응 관계에서 이거의 근의 개수가 1대1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냥 2개니까 얘 2차 방정식의 해가 2보다 큰 부분에서 2개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t에 관한 2차식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t의 값이 요렇게 들어가면 2개가 x값이 나오겠고요. 요렇게 들어가면 1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t에 관한 2차식에서 1근하고 1보다 큰 근을 하나를 더 가지게 되면 되는 거 맞죠? 아, 죄송합니다. 2근하고 2보다 큰 근을 하나를 더 가지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삼각함수도 똑같아요. sin x를 t로 치환을 했는데 0에서 2파이야. 근데 이 t의 값이 뿔마 1이 아닌 그 뿔마 1 사이의 어떤 값이라면 그 t의 값당 대응되는 x값이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근의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치환을 했을 때 1대1 대응의 관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1대1 대응의 관계가 안 되면은 그거까지 같이 고려해 주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사실은 지드로감도 최대체도 방부동식을 이렇게 끝내면은 말도 안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면은 보충을 할게요. 참고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개정 수일 내용은 아니에요.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5분만 쉬었다가 2부 수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